안녕하세요. 서울학원에서 통합과학하고 물리학원을 가르치게 되는 강사 원호범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많이 분위기가 이렇게 많이 다운된 분위기인가? 저는 수업 때 이렇게 다운된 분위기면 수업 안 합니다. 우선은 물리학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물리는 자료는 시간표랑은 나눠준 자료집 보시고요. 제가 기본적인 거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만 보시면 됩니다. 저만 보세요. 여기를 보세요. 여기를. 물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머님들이 공부를 할 때 많이 이제 계산하고 이런 거였는데, 요즘 물리학이라는 거는 계산보다는 좀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런 거를 중요시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학 계산만 하고 미적분? 제가 미적분을 어떻게 합니까? 그쵸? 그런 거 사용하는 게 물리학이 아니고 조금 어려운 2차 방정식 이 정도는 물리학 2에서 하는 거고, 물리학 1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사칙연산 정도, 그렇죠? 피타고라스 어렵죠? 그 정도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수학을 못하면 물리를 못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요즘은 그런 건 없습니다. 다만 좀 꼼꼼해야죠. 덧셈 틀리고 뺄셈 틀리고 그러면 조금 그렇죠. 물리학은 기본적으로 해석하는 거를 조금 원합니다. 어떻게 분석하고 네가 어떻게 이걸 유추할 거고 어떻게 해결할 건지를 보는 게 일반적으로 물리학이니까 예전에 그런 어려운 계산식 이런 건 조금 선호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예전보다는 개정되고 나서는 킬러 문항이라는 거에 부담이 적습니다. 특히 이 근처 학교들은요, 한 3문제에서 1등급, 2등급이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금 어려운 문제라고 해봤자 모의고사 기출문제, 그 다음에 수능특강 살짝 변형한 거, 그 다음에 자체 내신 문제는 식을 써서 수식 집어넣어주면 거의 대부분 다 틀릴 수 있게끔 이제 문제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물론 그런 문제는 다 맞춥니다. 그거 못 맞추고 애들 가르치면 안 되죠. 그 정도 다 맞추기 하는 거니까 생각만큼 어렵진 않습니다. 시험 자체가요. 그 다음에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만 물리가 쉽구나. 쉬운 건 아니죠. 쉬운 건 아닌데 우리가 알고 있던 고정관념, 물리학에 대한 고정관념보다는 상당히 쉽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대표적으로 이제 문제 하나, 기출문제입니다. 벌써부터 이런 문제를 원래 어떻게 일반적으로 FM이 어떻게 푸는 거냐면 이렇게 풉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아이들이 뭘 이렇게 쓰려고 하십니까? 쓰지 마세요. 이거 다 틀린 겁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걸 어떻게 푸냐면 이렇게 풉니다. 첫 번째 가속도. 문제 보면은 핵심 포인트가요. A가 P점에 도착하는 순간 B가 정지해서 운동하고 가속도가 1대2의 비율로 가다가 동시에 도착했답니다. 핵심 포인트는 동시에 도착한 겁니다. 그리고 이동거리가 100m로 똑같다는 게 핵심 포인트인데 아이들은 물리는 식을 써야 돼. 그래서 이제 가속도 식을 씁니다. 쓸게요. 가속도라는 거는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 식을 씁니다. 그래서 속도 변화량이니까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이렇게 막 뺄 겁니다. 그리고 속도 모르네. 그러면 등가속도 운동 방정식이니까 나중 속도는 처음 속도에다가 이렇게 써볼까? 이동거리도 주어졌네요. 보자마자 이제 막 머리 아프죠 이제. 시간이 없네? 시간 없는데 한번 이것도 써볼까? 그리고 이렇게 이제 숫자를 집어넣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주어졌네. 그럼 여기서 시간을 계산해 보려고 뭔가 하다가 문자로 시간이 나오겠죠. 그렇죠? 문자로 나온 시간을 여기다 대입하네요. 그럼 가속도 나오겠네요. 여기가 가속도 나왔네. 여기다 또 가속도를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풀이 방법입니다. 그리고 가속도 찾았어요. 요거 나중 속도 계산해야 되니까 여기다가 가속도 넣고 이동거리 100m 넣고 이렇게 했는데 답이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냐면 이거 이렇게 풀면요 종쳐요. 종칩니다. 이렇게 풀면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 거냐면 역시 물리는 어려워. 이렇게 푸는 게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물리학은 식을 써야 될 때가 있고요. 그래프를 그려야 될 때가 있고 생각하는 게 조금 다릅니다. 이런 문제는 주어진 조건이
같은 시간 동안에 같은 거리를 갔다면 기본적으로 등가속도 운동의 어떤 평균 속도를 생각하는 게 먼저입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알고 있는 식이 평균 속도고 대부분의 아이들이 쓸 수 있는 식, 알고 기억하고 있는 게 평균 속도인데 이 식을 사용하는 학생들은 거의 없습니다. 이게 실력의 차이인데요. 평균 속도, 시간이 같고 거리가 같으니까 두 물체는 평균 속도가 똑같습니다. 문제는 평균 속도의 의미는 운동한 시간의 전체 2분의 1t초일 때 그 물체의 속력을 평균 속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얘네들은요. 시간 계산하는 건 제가 나중에 할게요. 시간이 만약에 10초면 얘네들은 5초 때 평균 속도가 같아요. 그리고 평균의 의미는 최대값, 최소값 반이 평균입니다. 평균 속도가 10이래요. 그럼 최대값, 최소값 반인데 최대값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최소값이 0이래요? 그럼 최대값, 최소값 반이면 얼마게요? 어렵죠? 그렇죠? 물리는 이렇게 푸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설계를 하고 내가 어떤 식을 사용할 건지 먼저 분석하고 주어진 조건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대입하는 게 물리지 무조건 문제 보자마자 식 세우고 이런 거는 이제 수학이죠. 그렇죠? 그래서 물리를 물리답게 푸는 거를 상당히 선호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가 항상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똑같은 답을 내더라도 어떻게 접근하냐에 따라 니네들 실력이 결정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같은 시간 동안에 내가 한 문제 푸는 거나 두 문제 푸는 거냐는 거는 천지 차이죠. 그래서 항상 강조하는 거 방법이 다르면 실력이 다른 겁니다. 제가 좀 잘합니다. 그래서 물리학은 이런 식으로 사고방식을 조금 바꿔주는 게 물리를 쉽게 공부하는 방법이고 학생들도 해볼만 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리는 전체도 저는 이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8번 수업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가장 만만한 거니까 8번 수업하는 건데 보시면은 요즘 유행이 역학, 비역학 이렇게 나눕니다. 비역학이라는 말은 저는 대학교 때 들어본 적이 없는데 요즘에 이제 소위 말하는 1타 강사님들이 역학, 비역학 나눠서 그냥 따라서 역학, 비역학 나눈 겁니다. 그런 것보다도 일반적으로 물리학은 역학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역학을 하는데 사실상 솔직히 말씀드리면 8번 수업해서 물리학을 끝낸다라는 표현은 조금 잘못된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는구나. 이런 파트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먼저구나. 내가 이런 식으로 개념을 적용시키면 이런 류의 문제를 쉽게 접근해 나가고 쉽게 해결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익히는 거죠. 8번 수업을 하면서 물리학을 끝내겠다는 생각은 안 하는 게 좋고 한 번쯤은 항상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우리 아이가 이거 물리 수업 8번 들으면 수능 문제를 풀 수 있나요? 못 풉니다. 못 풉니다. 풀 수 있는 기본 베이스를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생각하는 방법으로 물리를 공부하는 게 가장 쉽고요. 통합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물리지만 요즘 통합과학은 통합과학이 아니죠. 그렇죠? 물리 선행한 학생들, 화학 선행한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그런 학생들이 통합과학을 쉽게 공부할 수 있느냐? 사실상 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는 문과 성향이고 과학을 선행을 안 했는데 통합과학을 잘할 수 있을까요? 정말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는 이과인데 원과목, 화학, 물리 다 했는데 통합과학 당연히 잘하겠죠? 못할 수도 있습니다. 크게 연관이 없어요. 연관이 없는데 하면 뭐가 좋냐면 공부 방법을 알아요. 남들보다 쉽게 이제 선행을 했다, 물리, 화학을 공부했다는 얘기는 과학 공부 방법을 내가 알기 때문에 똑같은 1시간을 공부할 때 조금 더 쉽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합과학은 이렇게 공부해야 됩니다. 우선 암기입니다. 안 외우면 답이 없어요. 물리 파트, 화학 파트, 특히 물리 파트의 기본식이 있는데요. 통합과학이라서 물리학처럼 기본적으로 막 생각하고 관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은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물리학을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선 식을 외우게 해서 그 식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설명을 하는 건데 그 식을 안 외워오면 저는 솔직히 할 말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식을 외우는 게 먼저입니다. 생명도 마찬가지고 화학도 마찬가지고 지구과학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요즘은 원과목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냥 많아요. 너무 많아요. 생명 예전 한 4, 5년 전에는
통합과학 수준으로 정도에서 살짝 원과목의 아주 기본적인 기초적인 개념이 통합과학에 심화했는데요. 요즘은 그냥 대놓고 원과목의 기본 개념을 다 물어봅니다. 특히 생명과학, 지구과학은 똑같습니다. 그냥 2학년 내신 문제를 그냥 통합과학 고등학교 1학년 내신 문제 갖다 놓는 거랑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배우는 내용이 똑같아서 그래요. 물리랑 화학은 조금 다릅니다. 조금 쉽습니다. 하지만 생명, 지구과학은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부분은 다 커버해줘요. 미리미리 다 설명해줘요. 언제? 이 시기에 하는 게 가장 편해요. 그래도 조금 여유가 있는 시기니까. 물리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고 말씀드리는데 통합과학은 생각보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100점 맞거나 하나 정도 틀리면 1등급이에요. 이 분위기 뭐지? 2개 틀리면 1등급이 안 나온 학교가 이 근처에는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 맞던가 여차에서 하나 틀리던가 이래야지만 1등급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어려운 겁니다. 이게 실수가 없어야 돼요. 완벽하게 다 외워야 되고 완벽하게 컨트롤 할 수 있어야 하는 게 통합과학입니다. 그래서 통합과학도 요번에 이제 이게 이제 요번에 시험범위다. 서초상문 시험범위에서 나온 문제인데요. 마찬가지로 얘네들 일반적으로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대부분이 아이들이 이렇습니다. 우리 아이 그 상문 아이 하나가 이런 얘기 합니다. 지금 학교 갔는데요. 나름대로 공부를 잘한다는 애가 이 문제를 표를 그려서 막 풉니다. 응? 왜냐하면 인터넷에서 나름 1등한 사람분이 이렇게 표를 그려서 하니까. 표를 그려서 막 전력식 쓰고 막 이렇게 막 쓰고 숫자 집어넣고 막 하고 주어진 조건에 표를 지어서 막 했는데 결과적으로 애들이 막 고민한대요. 왜? 시험자 지금 문자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애들은 숫자로만 기억했는데 문자로만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 결과적으로는 변압기에 계산한 숫자를 대입하고 몇 대 몇인지를 풀어내야 되는데 그 값을 정확히 모르는 겁니다. 왜? 문자로 나오면요 식이 굉장히 복잡해져요. 이런 문제 어떻게 풀어요? 머리로 푸는 겁니다. 또 알려드릴까요? 자랑하셔야 됩니다, 어머니. 딱 이제 자제분들한테 가서 야 이런 문제를 왜 그렇게 바보처럼 식으로 푸니? 어차피 전력식은 외우고 있을 겁니다. 전력식은 외우고 있을 겁니다. 손실 전력식도 무조건 외우고 있을 겁니다. 이거 안 외우면 어차피 틀렸잖아요. 여기서요 저항이 몇 대 몇이냐면 R 대 0.01 어렵죠. 100대 1입니다. 100대 1이래요. 손실 전력이 얼마 나왔습니까? 0.04 대 0.01이래요. 몇 대 몇이냐면 4대 1이래요. 100대 1이래요. 4대 1이래요. 제곱한 전류가 몇 대 몇인지 찾겠죠? 전류 넣으면 되죠? 전압 나왔죠? 이게 몇 대면 몇 대면 나왔네. 전력값 몇 대면 나오겠네요. 펜을 대야 되나요? 머리로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다 할 수 있는 거는 이걸 왜 굳이 이렇게 아까처럼 막 표만 두고 이렇게 풀게 해요? 그렇게 해야지만 애들이 뭔가 물리는 막 수식을 써야지만 뭔가 자기가 잘한다고 착각을 해서 그래요. 이렇게 풀면요 마찬가지로 시간 내에 못 풉니다. 물리라는 과목도 마찬가지겠지만 화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볼까요? 요번에 시험 나온 겁니다. 옛날엔 이런 게 아주 심했는데 요즘은 기본 문제입니다. 금속 A랑 B를 섞었어요. 반응성을 판단해야 됩니다. 반응성을 판단해야 되는데 전체 이온수가 8개였는데 B를 집어넣었더니만 6개로 줄었대요. 전체 이온수가 줄었대요. 그럼 무슨 생각해야 되냐면 A와 B의 반응성을 판단해야 돼요. A가 당연히 반응성이 큰 건데 학교에서는 반응성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몰라도 풀 수 있습니다. 근데 알면 쉽게 풀겠죠. 당연히 B가 반응성이 크겠네요. 그런데요 6개가 남으려면요 A가요 4개 나오고 B가 2개 날라가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전체 8개가 있었는데 A가 플러스 4개 들어오고 B가 마이너스 2개 들어가면 전체적으로 플러스가 2개가 나오니까 6개 감소해요. 뭐 이렇게 덧셈뺄셈을 이용해서 계산해주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화학 방식을 막 써서 개수 막 써서 모르는 막 비례식 막 써서 하지 마시고 단순하게 생각을 하자는 거죠. 통합과학이 아무리 어려워도 화학원은 아니잖아요. 아무리 어려워도 물리원은 아니잖아요. 통합과학에서 조금 난이도 있게 공부를 하는 게 맞는데 최대한
아이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으로 풀어나가는 게 맞고요. 쉽게 생각하는 방법으로 풀 수 있게끔 설명해 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잘해요. 제가 잘해요. 그래서 통합과학은 생각하는 게 먼저고요. 판단하는 게 먼저고 해결하는 게 그 다음에 해결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그냥 이렇게 쭉쭉쭉 나가는 게 정상인 것 같습니다. 수업은 8번 수업인데요. 이게 가장 어려워하는 파트인데 이거 2학기 부분입니다. 근데 얘네들이 다 연결돼 있어서요. 이게 가장 메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요. 통합과학 개념 8번, 문제풀이 8번 수업이 하나 있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 대부분이 요거 개념 듣고 말면 이 개념을 내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방학까지 기출문제를 이용해서 실제로 내가 알고 있는 개념을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풀어나가는지를 설명할 수 있게끔 구성을 해놨으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신청해서 들으시면은 통합과학은 3월 달에 높은 등급에서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통합과학이든 물리학이든 맡겨주시면은 원하는 점수를 맞춰드리는데 크게 어려운 거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설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